굉장한 전문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 나름대로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 술과 문화적인 전통과 좀 약간 저희가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본 술은 요즘 우리 이자카야라든가 일본 문화가 서로 우리나라 문화도 굉장히 일본에 많이 지금 K-팝이라든가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가 화장품 계열, 이게 굉장히 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일본에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서로가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점점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술도 사실 저희가 맨날 아산병원도 굉장히 술을 잘 마시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아산에 와서 5년 사이에 이렇게 술을 마셔본 건 평생 마신 것보다 아마 더 많이 마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 얘기를 드리면은 일본 술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장인 정신이 일본이 원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술을 자기만의 기술로 자꾸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서민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귀중한 요소가 되는데, 저희하고 많이 문화적으로 틀립니다. 그런 걸 좀 섞어가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 놈, 한국 놈 많이 싸우고 있긴 한데,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실 기회가 생기면 제가 오늘 소개드린 슬라이드 중에 한 가지라도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쏠쏠하게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만 골라서 몇 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별거 없는데, 제가 일본에 갈 때 요즘 옛날에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가끔 사진을 좀 남깁니다. 사진은 최근에 고베 가서 붕어빵을 먹은 거하고, 요 옆에 있는 건 제 이름의 한자 백찬기인데 한자로 백찬입니다. 요런 이름의 술이 최근에 발매가 됐습니다. 이거 소주인데, 이 소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소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말로는 하쿠잔이라고 하는 술인데, 요 술이 아마 2,000봉인가 2,000병 1.8리터로 2,000병만 한정 수량 생산한 거라 제가 단골로 다니는 술집에 가서 사놨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데 이게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여기 한 병만 남을 때 되면은 가격이 엄청 뜰 겁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한국에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같이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물이 맑고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사계절이 있고 물이 맑기 때문에 술이 맛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맑은 술,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백자를 많이 쓰고요. 찬자는 빛날 찬인데, 빛난다는 말을 술 이름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백찬이라고 하는 술이 제 눈에 띄어서 당장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소주지만, 소주 말고도 일본 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일본 술 하면은 저희가 사케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케라고 하면 모든 술을 다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술 하면 일본 술도 되고, 정확히는 니혼슈라고 합니다. 니혼슈. 우리가 말하는 청주죠. 청주를 니혼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케는 틀린 말이고 니혼슈라고 하셔야 됩니다. 쓰실 때는. 그래서 사케라는 말은 통칭, 소주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와인도 있고 맥주도 있고 여러 가지 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술이 아마 거의 수만 종은 될 텐데 저희가 그걸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다 소개는 못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사케라고 얘기하는 니혼슈, 청주죠. 청주와 그 다음에 소주, 그 다음에 위스키에 대해서 소개드리는데, 주로 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주, 위스키 말씀인데, 요 도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니혼슈라고 하는 건 보통 15도 미만, 정확히는 20도 미만인데, 저희가 많이들 비싼 돈 주고 국내에서 사 드시고 계시죠. 절대로 국내에서 사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관광 갈 때 그냥 가끔 사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소주는 감류, 울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주로 먹고 있는 게 이제 참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감류에 속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화요라든가 문배술, 안동소주 이런 것들이 이제 을류에 해당됩니다. 을류가 사실 이 향이 굉장히 방향성이 세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감류를 많이 드시죠.
그래서 요 위스키까지 해서 세 가지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포함된 일본의 특성을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로 유학을 가서 여기 아산에 올 때까지 한 18년, 토탈로서 18년 정도 일본에 있었는데 저도 우연하게 술을 배우게 된 거고 여러 가지 알게 됐습니다. 마시다 보니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일본 술, 니혼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게 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신참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와인처럼. 와인이 보통 우리가 2천 몇 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니혼슈 같은 경우가 브랜드만 따지면 거의 10,000종류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하지만 소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것 보이지 이걸 좀 알고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는 이자카야를 가시든 일본에 가시든 좋은 술을 싸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술은 보통 쌀하고 물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룩 코우지라고 하는데 요 코우지 여기 색깔이 요 코우지라고 한자가 어렵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효모가 필요합니다. 효모. 요게 누룩 상태고요. 누룩은 이제 균이 붙어져 가지고 유산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산이 많이 나오면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발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효모가 포도당을 알코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소가 물하고 쌀하고 네 가지 요소가 좋은 술을 만드는 기묘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재료는 단순합니다. 재료는 굉장히 단순한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10,000가지가 되는 이유는 그 여타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거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만의 술 만드는 방법을 계속 몇백 년 거의 1세기 전부터인데 그걸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화가 돼가지고 지금 10,000가지나 되는 많은 종류의 술이 발매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제 뭐 술을 만드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본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검색을 하시면 잘 알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이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맥주도 생맥주냐 아니면 병맥주냐 다 틀립니다. 생맥주라는 건 사실은 효모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멸균을 하지 않은 거를 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원래는 생맥주도 맥주도 생맥주가 제일 맛있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미묘합니다. 생맥주가 맛있는지 병맥주가 맛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원래는 생맥주가 제일 맛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리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니혼슈도 일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이냐 아니면 멸균을 했느냐 그것도 멸균 방법이 술을 짜자마자 멸균을 했느냐 아니면 그걸 장기 보존하다가 멸균해서 병에다 넣고 팔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자로 이거 생이라고 하는데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열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생저장주라고 써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것처럼 필터링 해가지고 저장 상태로 쭉 저장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열 처리를 판매하기 직전에 이제 가열 처리를 해서 한 걸 생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일본 술은 판매하는 병에 다 이게 표시가 생이냐 생저장이냐 이런 게 다 써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맛의 차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 생은 보통은 멸균을 해버리면 그 상태에서 효모에 작용이 끝나기 때문에 맛이 정지됩니다. 맛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 맛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생은 뚜껑을 열면 산소하고 이제 에어링이 돼가지고 점점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또. 그러니까 맛이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맛 때문에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에 한 1.8리터로 보통 팔거든요. 1.8리터 여러분들 병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옆구리에 끼기 딱 좋습니다. 갖고 다니면서 쫄쫄 따라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뚜껑 따면은 한 일주일은 맛을 변화를 보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0가지 이상 이제 브랜드가 생기는데 이런 제조법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게 술을 만드는 그 우리가 정확히 일본 말은 사카구라라고 합니다. 사카구라. 사카가 이제 사케란 말이고요. 술이란 말이고 구라가 이제 창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다 이거 씻어서 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카구라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약 1,40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1,400개, 숫자로 1,400개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거의 7,000개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나마 지금 붐이 많이 일본 술 소비가 줄어가지고 1,400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각각의 브랜드가 한 그 저장소 회사별로 한 10개 정도 되니까 거의 10,000개 이상 되는 브랜드가 나옵니다. 근데 10,000개라고 해서 맛이 진짜 확 다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특유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저희가 한 10개 마셔보면 모릅니다. 저희도 전혀. 근데 점점 더 많이 마셔봐야지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도 요 쌀이 또 우리가 일반 쌀로 그냥 우리가 밥 먹는 쌀로 술을 담그는 게 아닙니다. 그 술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전용 품종 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야마다 니시키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그게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쌀 품종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그 선대 쌀 품종이 있는데 그게 자꾸 개량이 되다가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게 야마다 니시키라고 하는 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쌀도 우리가 그 병으로 사는 술을 사면 다 써 있습니다. 무슨 쌀 품종인지 그게 몇 퍼센트 다 들어가 있고 몇 퍼센트 깎아서 만들었는지.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한자를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야마다네 요 빨간 글자 야마다네시키 한자로 써놨습니다. 요게 병에 써 있으면 대부분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 여기 니가타라고 하는 지방에서 쓰는 500만석이라고 하는 품종도 있는데 이것도 향이 굉장히 꽃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쌀을 어떤 걸 사용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자체의 향미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쌀 품종이 벌써 여기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있긴 하는데 여기서 다 그 주조 회사별로 그리고 제법별로 따지면 굉장히 또 분화가 되는 거죠. 맛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일본 사람 특징은 남들이 하는 걸 쫓아하질 않아요. 자기만의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항상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이 하지 않는 자기만의 것을 찾기 때문에 지금 10,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술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음식이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도 남이 하는 걸 쫓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흉내 안 내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 게 전통 문화가 이제 일본의 특유한 특성이. 사실 그게 오늘 제가 제일 주장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야마다 니시키를 병에서 찾아보시고 요게 있으면 대체적으로 맛이 좋은 거라고 이자카에서 자랑하고 드셔도 됩니다. 근데 요게 야마다 니시키가 대충 들어가 있고 요 YK35라는 소고가 있는데 요건 협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요 맛이 Y는 야마다 니시키라는 쌀 품종을 얘기하고요. 요 K라는 말이 이 효모의 종류가 또 넘버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떤 효모를 넘버링을 다 한 거죠. 자기가 사용한 효소에 대해서. 그 K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도정을 35% 미만까지, 그러니까 도정이란 말은 쌀을 깎아내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그 쌀을 다 담글 때 전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겉표피를 다 깎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표피의 성분이 술을 약간 향을 잡내가 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0% 보통 70% 60% 깎으면 굉장히 많이 깎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8%까지 깎아, 그러니까 8%만 남게 깎는 거예요. 다 버리고 8%만 가지고 10만 가지고 술을 담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아주 고가품입니다. 720ml 한 병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맛이 틀립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그 정도 35% 정도까지만 남게 깎으면 대체적으로 맛이 굉장히 월등하다. 그래서 품평에 나가면 상 받는 기준이 요 YK35 기준입니다. 요 정도 규격이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정도의 맛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유의 것이 720ml에 약 15,000원에서 3만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인하고 비교해서 가성비가 절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전에 역사 얘기를 했는데 쌀 품종이 대대로 있고 그게 다 관리가 돼 있고 거기서 새끼를 잡고 품종 개발이 돼서 야마다 니시키가 탄생을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역사는 사실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쌀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와서 재배된 이후에 이 니온 일본 술이 만들어졌다고 학설은 있는데 정확한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 맞는데 정확히 술을 제대로
회사 이름을 달고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는 제일 먼저 1637년 객객간이라고 여러분들 면세점에서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토의 니온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만 해도 1647년이니까 1637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은 우리가 대대로 여기 가업을 물려봤는데 어느 경우에는 지금 15대째 이 술 주조장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브랜드가 14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대의 자손이 14대분이 만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술을 생산해서 브랜드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랭킹 1위 하고 있는 그 사케도 14대라는 술이 있습니다. 한자로 14대라고 써놨는데 그 술도 입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전통 있는 곳은 자기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기쿠 마사무네라고 하는데도 이제 여기는 효고현 브랜드인데 요건 텔레비에서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 통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 아니면 새로운 걸 뭐 시작할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돼지머리 갖다가 이제 고살 지내는데 일본은 요 술통을 갖다가 통을 깨면서 이제 축하하는 파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요 브랜드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도 1659년에 창업이 됐으니까 실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대량 생산돼 있는 거의 뭐 일반 기업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눈에 띄는 다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야마구치 현에서 만들어내는 그 아베 수상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야마구치 현에 있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다사인데 방이동에 나가시면 이자카에 가시면 대부분 놓여 있다고 생각하셔도 좀 값이 셉니다. 이게 지금 여기 최고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720ml에 약 35만 원 정도 하는 브랜드고요. 이거 국내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최신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밑에 레벨급이 지금 아마 방이동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 마셔본 적은 없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가게에서 보시면 용기를 내셔서 사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마실 때는 꼭 와인잔에다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이 일본 수출한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외에 소비가 안 되고 국내에서만 소비가 되다 보니까 점점 젊은 분들이 잘 안 마시게 됐어요. 의외로 이게 단가도 다른 술이에요. 일본은 워낙 술 종류가 많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이 일본 술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점점 맥주나 아니면 하이볼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위스키하고 이제 소다수하고 섞은 걸 하이볼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하이볼이나 맥주를 마시지 니온슈를 안 마시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인기가 줄고 있었는데 마침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부터 이제 프랑스에 진출하자. 그래서 다사이라는 회사가 유명한 이유가 다사이 사장님이 프랑스에 가서 그 술을 들고 그걸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일본 술도 와인잔에 마시면 맛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굉장히 품평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맛을 또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맛을 내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개 레벨로 나눕니다. 지금 크게는 하나 요 위에서부터 콘조, 다이킨조죠. 킨조, 다이킨조, 준마이 킨조, 준마이 다이킨조, 그다음에 도쿠베츠 준마이 이렇게 크게는 6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뭐 별도인데 사실은. 요 이름이 다 규격이 나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도종률 쌀을 그러니까 여기 도합이란 말 우리 도정이란 말은 좀 틀린데 그러니까 40% 깎아내고 60%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양조 알코올을 좀 섞을 때 양조 알코올을 섞느냐 안 섞느냐가 있는데 그러니까 섞지 않으면 우리가 준마이 순수한 쌀로만 만들었다 그래서 준마입니다. 그 일본 말 뜻이. 그 다음에 긴조라고 하는 말, 이것도 여러분들 일본 술 드시게 되면 다 써 있어요 뒤에 라벨에.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요 긴조라고 쓴 거는 이게 쌀로만 가지고는 이 향미가 이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맛은 여러 가지 맛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향을 즐기기 위해서는 약간 알코올, 양조 알코올을 좀 넣어줘야 돼요. 바렌스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아주 소량 넣습니다. 소량 넣는데 그걸 넣게 되면 이제 긴조냐 다이긴조냐. 그다음에 대자가 붙는 거는 여기 쌀을 10%더 깎아내느냐 덜 깎아내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요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향을 많이 즐기고 싶다 그러면 요 긴조라고 된 걸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향하고 상관없이 쌀 자체의 그런 특유한 씁쓸한 맛 혹은 단맛, 신맛, 쓴맛 이걸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요 준마이라고 하는 걸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걸 섞어놓은 게 또 있어요. 요거는 같은 기준인데 기본적으로 쌀만 씁니다. 쌀만 쓰는데 양조 알코올 섞은 게 아니고 도정률을 더 높입니다. 더 많이 깎으면 향미도 살아나거든요. 잡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준마이 다이킨조라는 말, 준마이 다이킨조가 레벨이 가장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내든지 준마이 다이킨조라고 써있으면 맛이 보장이 됩니다. 대부분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한은. 그래서 대신 가격은 조금 한 10% 20% 더 올라갑니다. 많이 깎아내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각 그 제조 회사별로 요 기준에 따라서 요 랭크에 맞게 자기 브랜드를 하나씩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6개는 적어도 만들어냅니다. 한 제조 회사별로 곱하기 1,400개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은 숫자의 브랜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쌀을 어떤 쌀을 썼느냐에 따라 틀리고, 쌀도 저희가 특A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지역에 효고현인데요. 효고현의 일정 지역에 야마다 니시키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해서 굉장히 그 쌀이 더 다른 야마다 니시키보다 더 품질이 좋은 것만 생산하는 데가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조그만 데가. 그걸 또 100% 썼느냐 해서 가격이 천장부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고급품에 1년에 한 번 마실까 말까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따지면 이렇게 크게 일본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위쪽이 향이 강하느냐, 향이 약하느냐.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이 맛이 진하느냐, 맛이 엷으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하는데 사실 이게 다예요. 맛을 진짜 보시면 여기서 이 기준대로 향이 센 거, 맛이 진하냐, 약하냐 정도인데,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제조 회사별로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달다, 향이 꽃향기가 난다, 꿀향이 난다, 쌀향이 난다. 처음엔 조금 어렴풋이 느꼈는데 자꾸 마시다 보니까, 시음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어도 100병 이상은 마셔봐야지 아마 구분이 가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병 마셔보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일본 갈 때마다 제가 안 마셔봤던 거를 좀 그때 마셔보는데, 일단 많이 마셔보는 게 장점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향이, 꽃향이 많이 나는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 같은 경우 와인잔에 주로 마시는데, 이쪽에 맛이 진하냐 아니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선호가 갈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대, 이게 한자로 14대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이 사이트인데 매년 일본 술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어요. 셔플링 됩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매년 만드는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그때 나오는 쌀의 맛이라든가 장인들의 이게 다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다. 다들 손으로 하기 때문에 맛이 약간씩 다른데, 그래서 랭킹이 막 바뀌기도 하고 선호도가 바뀌기도 하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소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일본에서 단골집 술 파는 그 술집이 아니고 일본에선 앉아서 마시는 이자카야 술집이 있고요. 술만 전문적으로 파는 술상점 사카야가 있습니다. 사카야에 간혹가다 갖다 놓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구하기 힘든, 닷사이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겁니다, 사실. 이 브랜드를 보시면 무조건 사십시오.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닷사이하고 비교해서 더 쌉니다. 거의 가격이 비등비등한데, 참고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1.8리터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1.8리터 꽤 와인 3병 정도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뭐 마시다 보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진짜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도 요거는 사서 마셔본 적은 없고, 시음을 제가 단골로 다니는 사카야 사장님께서 쭉 이렇게 늘어놓고 시음을 해주시는데 그때 한번 맛을 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 쌀을 보시면 이게 쌀인데 어느 정도 깎아내느냐. 요 표피 부분이 잡내가 많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대부분 깎아냅니다. 그러면 한 뭐 60% 70%만 남고 그 부분을 술 담그는데 이제 어디까지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긴조냐 그냥 긴조냐 다이긴조냐 이걸 나눕니다. 근데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잡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굉장히 우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극한에 도전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깎는 기술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기계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도 기술 개발에 따로 별도로 회사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극한까지 아까 얘기했던 다사이 소노사키에라는 게 있는데 다사이라는 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사이가 23%까지 남기고 다 깎아낸 거를 지금까지 최고 브랜드였는데 그거보다 더 깎아낸 게 지금 요 한자로 좀 저기 마차할 때 마차고요. 그다음에 소노사키라는 거 더 앞으로 간다. 첨단 어드밴스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보다 더 깎았기 때문에 이제 요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게 최근에 발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으로는 제일 비쌉니다. 우리 국내에는 아직 소개가 안 됐을 텐데 아마 일본 내에서도 구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지만 8%만 남기고 다 깎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이 다사이보다 비싸지가 않죠. 이게 브랜드가 다사이보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사실. 근데 이 정도 되면 거의 20%만 남겨놔도 엄청 맛이 다 좋은데 이 정도 되면 거의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거를 우리가 12만원씩이나 요 720ml 한 병을 주고 마실 거냐는 좀 별도 문제인데 꼭 이렇게 비싼 술이 아니더라도 15,000원에서 대략 2만원이면 720ml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마셔요. 아까 얘기한 준마이 다이킨조급이면 대부분 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 못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를 세 가지 여기 소개를 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효고현에 있는 그 산지 지역의 쌀 야마다 니치키를 만드는데 특에이지구라고 국가에서 진정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나는 쌀을 100% 사용해서 만든 아키즈라고 하는 이 브랜드. 저는 일본 이화학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 PI가 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1년마다 한 번씩 그 꽃놀이 할 때 백화점에다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다 같이 마시거든요. 그때 마셔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비싸구나 맛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1.8리터에 지금 락텐이나 이런 데서 38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신주쿠를 가시면은 신주쿠에 그 이세탄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는 반드시 요게 있어요. 1.8리터는 아니고 아마 720ml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신주쿠 가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질러 보십시오.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베시마도 굉장히 랭킹에 매년 들어가는 아주 좋은 브랜드입니다. 이것도 좀 사가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요 미에켄에서 나오는 작자를 써가지고 자크라고 있는데 자크. 요게 저는 이게 이 맛도 맛있지만 이 표지 라벨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보는 순간. 그래서 이걸 골라 마셨는데 요게 1.8리터 3만원이니까 720ml면 아마 18,000원, 17,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것도 눈에 띄기 쉬우니까 혹시라도 어디서 발견하시면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보시라고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카테고리, 이건 아까 객계익관에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기 자사, 여긴 유난히 브랜드가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 일본 술을 브랜드화 시켜서 저는 마음에 또 개인적으로 시각적인 걸 되게 따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라벨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정성을 많이 들입니다. 생각보다. 라벨. 제가 참이슬 먹을 때마다 한참 몇십 년 동안 참이슬 먹고 있지만 라벨이 항상 똑같아가지고 좀 다른 라벨 없나 하고 항상 좀 투덜대는데 어쨌든 이 라벨도 이 술을 자꾸 사게 하는 아주 큰 요소이거든요. 생각보다 시각적인 면에 있어서. 참고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 일본 술들이 좋은 건 이제 친절하게 요 맛이 어떤 맛인데 아까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죠. 향미가 좋냐, 그 다음에 맛이 깊은 맛이냐, 엷은 맛이냐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을 해놓고 병에 다 써 있습니다. 병도 있고 팩도 있고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200ml도 있고 1.8리터 팩으로도 나오고 지금은 리필용으로도 나옵니다. 술이. 리필용, 여러분들 화장품 맞아 우리 샴푸 리필용 그 있잖아요. 튜브, 비닐 팩 튜브.
일본 술이 거기에다도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서민들이 많이 마신다는 얘기죠. 가게에서도 마시고 집에서도 많이 사가서 마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 다음에 얘기했지만 소주라든가 위스키도 4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4리터짜리 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는 갤런이 있으니까 있겠네요. 다니엘 자크라든가 자크 다니엘 같은 거는 갤런으로 파는 게 있죠. 근데 일본 가면 흔하게 슈퍼나 마트 가면은 4리터짜리 위스키하고 소주통이 있습니다. 그다 집에 가서 사가서 담근 술이 아니에요. 그거 다 마시는 겁니다. 그 잔칫날 쓰던가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마실 때 그런 걸 마저 사가시죠. 혼자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처럼. 그래서 제가 단골로 다니는 이제 그 사이타마, 리켄이 사이타마 이케부쿠로하고 사이타마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황연구사 본소가 와코라고 해서 사이타마 근처인데 저도 이제 그 리켄의 이황연구소에 있을 때 친구 한 명이 굉장히 매니아였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분이 다니던 술 파는 사카야 사장님하고 친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단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풍경을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이쪽이 소주 쪽이고요. 소주가 놓여 있고 대부분 아까 얘기한 여기는 이제 남아 생으로 된 일본 술을 많이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벽이 다 냉장고 이쪽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다 그 생으로 된 술이 니온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장님이 카운터 계시고 시음을 다 시켜주세요. 단골분 오시면 한 6, 7가지 신제품 나온 것들 다 시음을 해주시는데 마시다 보면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한 5개 마시다 보면 실적으로. 또 대부분의 이제 풍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가면은 근데 요즘은 이렇게 술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가 아니더라도 마트를 가든 슈퍼를 가든 백화점을 가든 기본적으로 다 코너가 있습니다. 양주도 놓여 있고 소주도 놓여 있고 그다음에 니온슈도 많이 놓여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자기 눈에 띄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전국적으로 일본이 상당히 길어요, 선생님들. 그 일본이 생각보다 여기 아바시라고 형무소가 있거든요. 홋카이도 맨 끝에. 요 끝에 대부분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쇠빙선이 다니는데 여기 아바시라고 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쭉 내려와서 여기 뭐 그 원자력 틀렸던 그 토호쿠 지방 하고 지나서 도쿄, 그다음에 오사카, 큐슈, 그다음에 오키나와까지 가는데 3,000km입니다. 3,000km. 예, 여러분들이 밤새 차를 몰아도 하룻밤 사이에 가기 힘든 그런 거리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기후가 사계절이 있고 거의 비슷하지만 틀린 건 뭐냐면 기온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후가 토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나는 술의 종류가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1,400개의 술 만드는 니온슈 만드는 데가 다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쪽 효고현, 교토, 고베, 오사카 이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에켄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그다음에 이쪽 라인 저 태평양 쪽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풍토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소주는 요 큐슈 지방이라고 해서 미야자키라든가 오이타, 가고시마 요 맨 남부 지방에 소주가 많이. 왜냐하면 그쪽에서 소주 원료가 되는 고구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소주 관련된 제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여기 다사이가 이걸 와인잔으로 이 일본 술 니온슈를 마시는 걸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와인잔에 마시는 게 진짜 맛있게 잘 마실 수 있는 냉장고에 좀 잘 냉각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와인잔에 따라 마시면은 와인하고 또 틀린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맛있는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와인잔에 드십시오. 가게에 가서 드시더라도 이자카에서 와인잔 달라 해서 드시면 더 품위 있게 보일 겁니다. 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본은 마쓰리라고 해서 축제, 동네 축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평소에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풀어야 되는데 그걸 마쓰리라고 하는 걸로 많이 풉니다. 근데 이게 매년 10월 둘째 주에 여기 히로시마가 굉장히 술 제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동네에도 한 10개 정도가 술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 해 만든 술을 다 털어낸다고 해서 술만 가지고 정보를 끓여 먹는 축제를 해요. 끓여 먹기도 하고 다른 것도 그걸 많이 행사를 하는데 술만 물을 안 씁니다. 술로 다 정보를. 근데 그게 조미료를 안 쳐도 엄청 맛있어요. 그 맛이 원래
있기 때문에 술만 양배추하고 고기하고 술을 붓는 거죠. 그걸 끓여서 먹는 건데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축제하는데 여기가 한 해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20만 명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옛날에 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 10,000명, 20,000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호텔 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국에서 다 몰려든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히로시마 지금 저희 직행 노선이 아시아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시면 좋습니다. 진짜로. 술만 말고도 여러 가지 음식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행사를 이틀 동안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지금 많이 들어오십니다. 편도 왕복 비행기가 한 히로시마면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주로 시간상 소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류가 있고 을류가 있습니다. 감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우리나라 소주 많이 소비되는 소주에 해당되는 건데 전분을 포함한 곡물로 연속 증류를 해서 만들어낸 걸 말하고 그리고 주로 물로 희석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이슬의 재료가 쌀로 좀 돼 있죠. 쌀이나 고구마 돼 있는데 쌀은 요만큼 들어간 거 아시죠? 대부분 전분 만드는 그 어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오는 고구마 비슷한 그걸로 만듭니다. 사실 쌀은 요만큼의 향미를 넣기 위해서 섞어준 것 뿐이지 쌀은 거의 안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로 희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맛은 있는데 재료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월이나 진로가 아직도 25도가 팔립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대부분의 술집에서 다 취급하고 가정에서도 많이 마십니다.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그래서 이런 감류 소주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대중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을류 소주는 이제 누르고 아까 니온슈 만드는 법을 니온슈를 좀 더 증류를 시켜서 한 번 더 증류를 시켜서 도수를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주 도수가 높죠. 25도에서 40도 정도 되는데 대신에 희석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물 섞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쌀 자체 혹은 고구마로 만들 수도 있고 소바로 만든 소바 메밀이죠. 메밀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각각의 특성의 향기가 굉장히 우러납니다. 마셔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배술이라든가 화요라든가 대장부가 지금 일반화되고 있는데 싸게 롯데에서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류가 이제 을류가 됩니다. 여기 연속 증류가 이제 소재의 풍미를 없애는 방식의 증류법이고요. 여기 단식이라고 한 번만 증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소재 향이나 특성을 남겨놓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속 증류냐, 단식 증류냐 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고구마, 보리, 쌀, 소바가 있는데 소비량은 고구마가 제일 많이 소비가 되고요. 고구마 소주, 그 다음에 보리 소주, 쌀 소주, 소바 소주. 소바 소주는 지역 특성이 있어서 이 쌀이 고구마 소주가 왜 인기냐면 이게 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세서 마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시는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갑소주, 그러니까 참이슬, 여기도 참이슬이라고 경월이 있군요. 경월이 있고 참이슬이 있습니다. 참이슬 있고 그 다음에 슌이라고 하는 순수한 순. 여러분들 다카라라고 하는 게 우리 바이올로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술도 만듭니다. 다카라 소주도 엄청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매출이 술 바이오 관련된 PCR 관련된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 술도 팝니다. 다카라에서.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 갑소주에 속합니다. 갑소주의 특징하고 을소주의 특징은 또 보시면 을소주는 좀 고급지게 디자인을 또 다 회사별로 브랜드별로 다 또 따로 해요. 아까 말씀드린 니온슈처럼 컬러풀하게 다 900ml하고 1.8L 병으로 대부분 출시가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요 소주를 장기 숙성,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 숙성, 오크통에다 숙성해가지고 도수를 더 높이거나 맛을 더 집어넣은 그런 것들도 고가에 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양주값하고 비슷비슷한데 맛은 취향에 따라 약간 바뀌긴 합니다. 위스키가 더 싱글 몰트가 좋으실 수도 있고요. 소주를 더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게 제가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요거 마시면 실패하지 않을 그런 브랜드인데 도리카이라고 해서 요거 쌀소주입니다. 도리카이. 요건 면세점에도 가끔 오사카 지역 가면은 아마 면세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고구마 소주, 기리시마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구마 소주인데 요것도 맛은 좋은데 조금 고구마 향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추천은 안 하지만은 깊은 맛이 있습니다. 진한 맛. 고구마를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천년의 고도. 이건 좀 숙성 3년에서 5년 숙성한 보리 소주인데 이게 달짝지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브랜디드 위스키 같은. 근데 가격은 브랜디드 위스키보다 저렴할 텐데 맛이 굉장히 그런 달콤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숙성된 소주를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마왕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고구마 소주인데 여기 한 병 900ml 한 병에 약 4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가게에서. 일본은 특징적인 게 술집하고 마트하고 백화점하고 면세점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꼭 면세점에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점은 정해진 브랜드만 넣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사지 마시고 차라리 안에 마트라든가 백화점 지하 코너 가서 사시는 게 훨씬 종류도 많고 선택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요 마왕이라는 거 횟집에서는 많이 취급하는 데도 있는데 고급 횟집에서 스시집에서 요 마왕이라는 거 한자로 알아보기 쉬우니까 요 브랜드도 한번 보시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니온슈도 와인잔에 마시는 게 좋지만 언더락, 우리가 보통 소주처럼 도수가 높으면 언더락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언더락도 일반 언더락 컵이 있지만 와인잔도 조심해서 쓰면 언더락 잔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좋은, 향이 센 그런 소주나 이런 것들은 와인잔에 꼭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와인잔이 저도 처음에 그렇게 효능을 발휘할 줄 몰랐는데 일반 컵에 마시는 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블렌더들이 쓰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긴 한데 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키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스키는 여러분들 일본에서 제가 귀국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5년 6년 전이죠. 그 드라마 NHK 드라마가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이 위스키를 일본에 스카치 위스키를 일본에 처음 들여온 다케츠라고 하는 분의 일생을 드라마로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가서 그걸 다 배워가지고 일본에 돌아와서 일본에서 위스키를 이제 전파시킨 장본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실제 실물입니다. 다케츠로 마사다카라고 제가 학위 받을 때 우리 교수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마사다카. 우리는 빈조 마사다카였고 이분은 이제 다케츠로 마사다카인데 이분하고 원래 이분은 기술자셨고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야마자키 히비키라고 하는 산토리의 유명한 위스키 지금은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는데 적어도 17년, 18년 이상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한 500만 원, 600만 원 내셔야 돼요. 그만큼 희귀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없어도 못 팔기 때문에. 근데 이 브랜드를 이제 만드신 분이죠. 근데 요 야마자키 증류소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23년인데 그때부터 양상이 됐습니다. 그게 1923년에 처음 야마자키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가 대중화시킨 위스키가 이제 산토리 화이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발매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80년에 걸쳐서 자꾸 장인들이 개발하다가 야마자키하고 히비키 같은 명품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상을 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03년서부터 여러 가지 국제 콩쿠르에서 위스키 대회 나가가지고 상을 받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지금 한 10년 지나서 이제 독보적인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패니즈 위스키, 일본 위스키면은 세계 5대 위스키로 한 축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저희 나라도 위스키 옛날에 많이 만들다가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접어주셨는데 사실 그때 좀 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도 술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어쨌든 야마자키 증류소를 만드는데 요 다케츠라고 하는 분은 기술자셨고 요 도리라고 하신 분이 도리는 이제 사업가인데 일본에 요 위스키 공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케츠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야마자키 증류소를 만들었습니다. 야마자키 증류소 가면 지금도 런치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런치 포함해서 그 야마자키 증류소를 이렇게 라운딩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2시간짜리. 거기 아마 3만 원에서 한 4만 원 되는데 그걸 미리 예약하면 여러분들 거기 가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스키도 마셔보고 식사도 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받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리라는 양반이 이 다케츠를 스카우트해서 야마자키 증류소를 만들었는데, 이 도리 이분은 일본에 맞는 맛의 위스키를 만들자는 철학을 갖고 계셨고, 요 다케츠루 이 양반은 스카치 위스키 그대로의 술을 만들고 싶다 해서 결국은 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야마자키는 이분이 남아서 지금 산토리 회사로 이제 병합이 된 거고요. 요 다케츠루 이 양반은 스코치의 유사한 토양과 물을 찾으러 홋카이도로 갑니다. 제가 홋카이도 대학을 나왔지만 거기 이제 홋카이도 삿포로 옆에 요이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요이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가 스코치 위스키랑 가장 토양과 기후가 비슷하다 그래서 거기다 증류소를 만든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요이치 증류소가 거기 생긴 겁니다. 저도 견학을 한번 딱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풍경에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여기는 아사히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니카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다케츠루가 만든 요이치 증류소는 기본적으로 아사히 그룹에 속하고 되죠. 그리고 아사히랑 산토리가 두 양대 산맥입니다. 위스키의 일본 위스키의 브랜드의 양대 산맥인데, 그래서 이 양반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요 다케츠루도 저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항에 많이 있었고 시내 마트에서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맛있는 저렴한, 요게 다케츠루 한 병에 그때만 해도 2만 원 채 안 됐거든요. 지금 없어요. 살라고 해도 없습니다. 이것도 수십만 원 줘야지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반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니카 위스키에서 다케츠루라는 브랜드를 내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브랜드는 아쉽게도 구하기 힘들지만 맛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코치 위스키도 뭐 바우모아라든가 여러 가지 맥켈란 뭐 여러 가지 맛이지만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굉장히 고급품이죠. 그래서 산토리 위스키가 대표적으로 내놓은 거 학슈도 금년 초에 발매가 중지됐습니다. 재고가 다 거덜났다고 이제 더 이상 안 팔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도 구하기 힘드십니다. 12년산 이상의 프리미엄급은 구하기 힘든데 단지